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딴다는 게 예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지금 시점에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길게 가져가다 보면 두세 종목이 왕창 무너져서 결국은 손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약 90% 이상이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투자 심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행동경제학의 편향 이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 시사점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현대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정통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완전히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가정을 했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행동경제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괄호 부분 리차드 탈러 교수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행동경제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휴리스틱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어가 어원이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각종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것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어림셈법,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신속하게 어림짐작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휴리스틱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편향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편향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의 쏠림 현상인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편향으로는 자기 과신, 손실 회피, 심리적 해계, 후회 회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편향 두 가지, 자기 과신과 손실 회피,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컴팩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편향 문제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 줄 한 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 과신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실수 확률은 낮게 보고 통제력은 높게 보면서 반면에 시장의 엄청난 변화와 역동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에 실패하면 자기 탓이 아니라 시장 탓이고 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시사점은 주식 투자자는 시장 앞에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투자 실패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투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100%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수용을 할 때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손실 회피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투자를 했을 때 10만 원의 이익을 받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이 10만 원을 손해를 본 경우에 경제적 가치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죠. 그렇지만 10만 원을 땄을 때에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에 얻는 슬픔이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손실 회피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행동경제학자 셰프링과 스테이트먼이 처분 효과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실이 나면 지나치게 오래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위험 추구 행위를 하는 거죠. 수익이 나면 지나치게 빨리 처분하려고 한다. 위험 회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주식 초보자들,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이 나게 되면 절대로 팔지를 않고 본전될 때까지 파나봐라 이러고 버티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30% 50% 내려가면 오히려 물타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주식 시세를 매일 보다가 이렇게 되면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 비밀번호까지 까먹고서 얼떨결에 장기 투자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이와 정반대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두 번째 중요한 시사점, 첫 번째로 손실이 났을 때 무작정 본전될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나름대로 로스컷 원칙을 세워서, 로스컷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손절매라는 건데요. 이거를 좀 실천하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이 났을 때 너무 빨리 팔아서 이것을 실현하지 말고 한 템포 늦게 이렇게 가자.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시장을 잘 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가지고 굴러갈 거기 때문에 이 투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굴러가는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손실 회피 편향에 대한 대응책으로 로스컷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활용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났을 때 이걸 판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되면 또 올라갈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동 주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권회사마다 서버 자동 주문 또는 자동 주문 이런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시면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도록 미리 주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회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다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증권회사 HTS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워런 버핏과 쌍벽을 이루는 투자자 윌리엄 오닐은 7%에다 로스컷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이걸 따라해서 7%에다가 이렇게 로스컷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컷 조건을 설정을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퍼센트로 하셔도 되고 또 가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명언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 윌리엄 제임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또 법정 스님, 이런 아주 유명하신 사상가 분들께서 이와 똑같거나 아니면 아주 거의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쭉 하면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습관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한다면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짚어드린 내용들을 잘 새겨서 생각과 습관을 한번 바꿔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